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좀 주된 해석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923년인가요? 그 이후부터 거의 100년 만에 네. 8주 연속 하락한 거 아닙니까? S&P 500도 지금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7주 연속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어지간히 떨어졌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반등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오늘 주초는 강하게 출발했으니까요. 이번 한점 기대해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미국 분위기는 이렇게 좀 냉랭하다라는 것이 좀 솔직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거는 딱 금요일부터 이틀간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저렇게 했다 훅 빠졌다가요. 오늘 또 좀 살아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에너지,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반등한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겠고요. 유가도 이틀째 반등하면서 에너지도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금값도 반등했고요. 오늘 모든 것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가 지난주부터 보면 한 3일 정도 좀 내려가고 하루 이틀 좀 조금씩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1% 정도 내려가면서 약간 일단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달러 N을 보겠습니다. 달러 N은 많은 분들이 이제 130엔 넘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제 150엔도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반면에 또 반면에서는 결국 이런 난국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의 엔화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팽팽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엔화를 던지기도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거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오늘 127.92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겠는데요. 여튼 이런 추세가 좀 달러가 좀 약해져야지 모든 주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으로 보면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 섹터죠. 결국은 물론 기술주야 있었지만은요. 은행주와 결국 에너지 주식이었습니다. 에너지 주식에서는 JP모건입니다.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작년 말과 금년 1분기에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기존의 경영 목표를 조기에 좀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익숙한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튼 17%를 자기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비력하면서 JP모건이 6% 정도 반등했고요. JP모건이 반등하니까 금리의 반등과 더불어서 오늘 은행주가 대부분이 비슷한 정도 올라갔습니다. 시티그룹은 아시다시피 어떤 돌발적으로 이제 그 벅시에 스웨이가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번 레벨업이 됐고 지난주 약간 또 주춤거렸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다시피 벅시에 스웨이가 일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5.9%가 올라갔습니다. 쉐브론도 2.3% 올라갔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벅시에 스웨이가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죠. 오늘 또 나름 또 반등하면서 지난주 중반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에서 오늘 다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그 회사 이름보다는 심볼을 더 알려진 거죠. 심볼 자체가 빵입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4.4%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적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요 종목들은 이제 금융주와 에너지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들 먼저 짚어드렸고요. 자,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래도 대체로 좀 좋은 움직임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주 내내 어려웠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보합 정도에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애플이 한 4% 반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2% 반등했습니다. 애플의 반등의 큰 의미를 찾긴 쉽지 않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일단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에서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인도와 베트남으로 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자체가 호재일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는 역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파벳도 2.3%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은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테슬라도 모처럼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오른 게 없겠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마감의 실적 발표하는데요. 1.2% 올랐습니다. AMD도 1.6% 올라갔고요. 비자도 지금 1.3% 올랐습니다. 비자와
그리고 그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마스터카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곳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런 어려운 판에 골드만삭스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네네. 레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에서 오늘 실적 발표 기업에서는 뭐 유독 관심 있는 것은 줌비디오 하나였습니다. 줌비디오는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한 70% 떨어져 있는 기업이죠. 주당 이익이 0.87달러, 그러니까 87센트 정도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것은 1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그대로 맞췄고요.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과 주당 이익 모두 월가의 시각을 조금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되면서 시간 한때 뭐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시각에는 한 6, 7% 정도로 네네. 상승 여력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지난 밤 사이에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이게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있었던 장중에는 20% 하락 이상 떨어졌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8.2%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정말 바닥이었고 정말 이번에도 정말 각각 간발의 차이로 이걸 극복하고 약세장 안 들어가 훅 올라가면 제일 좋죠. 네네.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런 반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오늘 처음 났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앤시케어 리타이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큰 폭 하락에 비춰봤을 때 오늘의 반등은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계속 적극적인 연준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지정학적 유임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또 보면 중국과 대만에서의 분쟁 가능성 네. 뭐 그런 거 많이 뉴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좀 우구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걸 고려시에 금년 여름에 상당한 등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락인데요. 선진국 주식 비중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중은 이미 봄에 조정을 했고요. 상당히 지금 유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선진국 주식을 내렸다는 것은 유럽도 전체적으로 내린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적극적 인플레이션 대응이 계속될 것이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스크가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얘기죠. 중국이 무슨 지정학적 요인도 있겠으나 중국이 어찌됐건 2분기에 상당폭의 뒷걸음질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어떤 락다운이 계속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블룸버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투자자의 70%가 지금의 조정을 10% 정도 더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 70%는 3,600포인트 이하까지 이번 하락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은 3,400에서 3,6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00이 기억하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그런 네네. 저점. PER이 14배, 15배 수준에서 3,400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만약 3,400, 뭐 언저리 3,500 정도라면 지금보다 10% 정도 추가락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은 1월 3일 주가거든요. 종가 대비 27%니까 만약 그 정도에 멈춘다 그러면 약세장의 전형적인 평균 수준 네네.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추가 하락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방까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다들 약간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가장 잘 맞춘 것은 누가 말해도 모건 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장 정확하게 잘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시장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장기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틀린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투자 의욕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소비 투자도 마찬가지, 개인들의 소비도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소비가 살아있는 것은 제품보다 서비스인데 그것도 결국 꺾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마진의 압박이 있을 것이고 마진 압박이라는 것은 계속 잘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개인들도
지금 어제도 보여드렸나요? 지금 생활비를 대기가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뭐라도 줄이면 물건값을 막 올리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네. 아무리 코카콜라라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진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기술 분야 기업들도 좀 미래를 향한 투자도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매수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팔고 떠나느냐 아니면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하고 이런 건데 네네. 이 모건 스탠리는 하락 구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몇 개 좀 했는데 그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접근을 하냐는 건데 흔히 여기서 매번 얘기하는 거가 퀄리티 주식입니다. 퀄리티. 퀄리티라는 것이 좋은 질, 양질의 주식인데 양질의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보통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미국 주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헷갈립니다. 이 양질이 뭐야? 이렇게 하면 답이 없잖아요. 네네. 양질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경영이나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퀄리티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걸 상당히 높게 봅니다. 앞서 이제 은행의 JP 모건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자기 자본 이익이 높고 상식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거죠. 그리고 네. 유동성이 높고 유동 비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퀄리티 주식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격 결정력이 있다거나 가격 결정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진을 계속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서너 개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슨모빌이라든가 디어, 코카콜라, CVS 헬스, 에버랩 이런 등들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개만 보여드리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고 있고요. 에버랩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과연 양질의 주식이 무엇이냐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거 어떻게 골라요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펀드 매니저분께서 QUAL, 그러니까 퀄리티 주식을 모아놓은 ETF가 네네. 있으니까 네. 그 ETF 상위 주식들만 봐도 네. 퀄리티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